안녕하세요. 예사부의 이혜진 원장입니다. 코 수술을 하는 분들은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 단계로 필러를 조금 넣어보고 시술하고 나서 5년 이상 이렇게 지나서 이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필러를 주사하는 거죠, 코에다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흡수성인 히알루론산 성분부터 비흡수성인 제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실 같은 거를 코에다 넣는 미스코라든가 하이코 같은 어떤 그런 시술, 그러니까 필러를 하면서 그런 시술을 같이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시는 경우가 많고요. 비용도 시술은 저렴하고 필러나 실 같은 걸 삽입하는 거는 거의 회복 기간을 두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시술을 한번 받아보고, 높이에 대한 아쉬움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필러로. 근데 이제 코끝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사실 시술로 해결이 거의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좀 되게 뭉툭한데 그 뭉툭한 걸 필러를 주사해서 갸름하게 보이게 할 수 있냐, 그건 사실 좀 힘들고, 아니면 길이가 코가 좀 너무 짧아서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코가 너무 좀 길이가 긴데 그런 거는 이제 시술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수술하게 돼요. 녹일 수 있는 필러는 사실 수술할 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쉽게 제거가 되고 그냥 처음 수술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녹일 수 없는 필러가 사용돼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이제 그 필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술에 앞서서 그게 피부 조직과 되게 유착도 좀 심하게 돼 있고 피부에 여러 층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영구적인 필러를 사용한 경우는 코 수술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필러 말고 이제 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데 비흡수성인 경우에는 보형물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흡수성인 경우는 수술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영구 필러를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걸 쓰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겨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재료는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러는 또 깔끔하게 제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거를 했다고 해도 그 제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빼면서 오히려 이제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되거나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이런 또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장점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높고 필러가 젤리 같은 성상을 하고 있는데, 주사를 하면 약간 이렇게 물처럼 묽어지게 되고 입자가 작아지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흡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술 전에 녹이려고 했는데 충분히 녹이지 못했다라고 해도 수술 중에 거의 다 제거할 수는 있어요. 방리한 상태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주변과 별로 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짜지듯이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필러를 해보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구적인 필러를 사용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러를 하기 전에 내 코가 의사한테 수술하는 게 더 좋을 만한 경우인지 아니면 필러만 해도 괜찮은 경우인지를 자세히 상담을 좀 받고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죠. 오늘은 그 필러 시술 그리고 코의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필러는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필러를 하고 많이 오세요. 필러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구적인 필러는 조금 제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녹는 필러를 사용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